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죽지 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밤마다 아파서 잠설친다. 신경 통증.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제대로 상담해드립니다. 네가 인간이야. 최고과 다정한 동네의사 김영건 원장이 전합니다. 학씨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자,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 씨 어서 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수요일에 고정 출연자 자원봉사로 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동네 의사, 다정한 동네 의사 김영건 원장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네가 인간이야 최국 씨하고 통증 해결사 다정한 동네 의사 김영건 원장과 함께 다양한 통증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 50견 문의가 많이 오는데 최국 씨가 좀 네, 오늘따라 많이 오네. 50견 문의가 좀 물어보세요. 저 김영건 원장한테. 50견. 일단 50견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0세가 되면은 뭐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진짜 뭐 50대한테만 발병하는 건가요? 50견이?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50견이라는 진단명이 붙은 게 의사들이 50세쯤에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데 왜 아픈지 통증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50견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최근에는 이제 20대 후반에서 40대 사이의 분들도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한 자세로 이제 오랜 시간 그 작업을 하시고 컴퓨터로 일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어깨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50견이 발병할 일이 없으려면은 네. 어깨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50견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참 그 의견이 분분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많이 쓰면서 생기는 통증뿐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현대인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구부리고 이제 운전을 한다거나 컴퓨터 작업, 핸드폰을 한다거나 이러는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그 구부리는 그런 그 생활 양식 때문에도 그렇게 그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원인은 아직 원인을 알 모른다. 수 없어요? 예, 그렇게도 설명을 하면 특발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깨 무리가 무슨 성? 잠깐 무슨 성? 특발성이라고. 특발성? 예,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네. 네. 특발성? 특발성이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 네. 이제 그렇게 특발성이다. 이디오패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어려워. 그러네. 예, 그 어쨌든 뭐라고요? 이디오피아. 예. 거기 기아들이 많아. 예, 그렇게 그 영어 단어로 좀 의사들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는 것도 어깨 무리가 가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옆으로 그래요? 누워 주무시는 게 어깨 관절은 이제 뭐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관절과는 다르게 우리 어깨는 체중을 지탱하도록 이제 그 설계된 관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관절들은 그 돌아가는 관절이 위에서 이렇게 좀 덮고 있는 식으로 많이 좀 그 유지가 되는데 어깨 관절은 이렇게 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동 범위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 360도로 다 나오는 관절이 우리 그래서 뭐 어깨가 자주 빠진다 그러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안정성을 어느 정도 조금 포기한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에 이제 하중이 걸리는 상황, 뭐 엎드린다든지 옆으로 돌아 누워서 눌리게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깨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헬스장에서 뭐 네. 어디 운동을 하잖아요. 어깨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어깨 무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나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일하는 것에는 그렇게 손상이 되지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로딩은 오히려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 그 고통은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강하게 해주는 거죠. 자, 잠깐만요. 아까 저 특발성을 제가 한자 이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사전에도 나와 있네. 특발성. 네. 원인 불명의 병이 남에게서 전염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성질이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어깨가 50견이 특발성이다 그런 얘기죠. 네. 네, 특발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물론 저절로 생긴다. 예, 물론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어서. 자, 50견과 관련된 그 문자를 청취자분께서 듣고 계시다가 보내시는데 4288님은 50견의 특효는 맨손 체조입니다. 이분은 같은 저 정형외과 의사신가? 맨손 체조가 특효다. 어때요? 맨손 체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50견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누면은 예. 이제 최초의 통증이 있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축이 오는 기간 그리고 이제 이게 좋아지는 기간 해빙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통증은 없는데 구축이 와 있을 때는 이제 맨손으로 스트레칭을 하신다거나 억지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이제 50견이 생기면은 최초 2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는 이제 통증기가 생겨요. 그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파하시고 밤에 잘 때도 어깨가 아파서 못 주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맨손 체조를 하다가 좀 더 통증이 악화되고 더 오히려 손상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야 저기 50견 특효는 맨손 체조입니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뭐 의사하신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읽었잖아. 하신 거예요? 지금 뭔 생각하고 뭔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기? 6520님 거 읽으라고. 제가 지금 딴 생각 머리가 생각이 딴 데 가고 있는 게 오늘 제가 네. 사무실 좀 이사를 했어요. 아니, 이사하다가 나온 한 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 네.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월세 내야 되고 네. 전기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금 세가 아니고. 근데 전기 요금이 전에 있을 때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2배가 나온 거야. 여보세요. 아니, 나 지금 계속- 그거는 끝나고 생각해야지. 계속 이게 지금 네가 인간이야 그런 생각하고 있어.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열 좀 받겠네. 어떻게 2배 이상이 나오냐? 난 똑같이 썼는데 그건 끝나고 가서 지금 집주인하고 따져보시고. 어떻게 가서 따질까 지금 그 생각 알았어요. 하다가 죄송합니다. 예. 됐어. 6520님의 문자인데 네네네. 자 우리 김영건 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문자인데 저게 김영건 원장 말씀대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했더니 거의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버스 기사인데 핸들 돌릴 때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50견에서 탈출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셨네. 드디어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이럴 때 정말 의사로서 보람 느끼죠. 너무 보람되고 속속들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50견 걸렸을 때 헬스 해도 돼요? 헬스? 헬스 해도 되는데요. 어깨에 무리가 되는 동작은 좀 피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머리 위로 올린다든지 가슴 운동, 특히 이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 같은 것들이 어깨 회전근개를 더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극상근을 누를 수가 있어서 하지 말란 얘기네요, 결론. 그거는 피해 주시고 적당히 해라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다른 동작들. 그러면 지금 최국 씨가 이 통증 상담하고 있는데 최국 씨가 요금 막 2배로 올라가지고 이제 머리가 두통이 심한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전기세를 깎아주면 되죠. 금융 치료가 답이지 않을까요? 싹 낫지 그러면. 자 유튜브 보시는 분이 푸다당님이 지금 저 유튜브니까 저 화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원장님 오늘 왠지 피곤해 보이네요. 어제 뭐 진료가 많았어요. 요즘 네네. 피곤해 보이신데 본인은 아프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저 아프면은 네. 저는 뭐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뭐 수액을 맞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비타민 C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용량으로 먹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50견에 대한 이야기 좀 앞에서 좀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 보내주신 통증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7님이에요. 정계 정맥류 제가 운전원인데 운전원이라는 말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요. 왼쪽 고환 쪽이 뻐근하게 간헐적으로 아픕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 없다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계 정맥류 증상과 비슷한데
수술이 쉽고 혹시 완치 가능한가요? 라고. 정계 정맥류는 뭡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또 제 정맥류는 저도 알아. 정맥류는 저도 옛날에 수술했기 때문에 네네. 왼쪽 그 종아리에 네. 정맥류 수술했는데 정계 정맥류는 뭐예요? 고환 쪽으로 가는 이제 그 혈류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막히거나 혹은 그쪽이 이제 혈류가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이제 그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뭐 그런 그 정맥류가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결국에는 이제 혈행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초음파 검사상 문제가 없다라고 들으셨으면 아마도 그 혈관에 이제 그 정맥류는 아마 발견되지 않았을 거고 고환 쪽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보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마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허리 아래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근육의 긴장 때문에 고환 쪽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상황 그리고 이 초음파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이렇게 혈류가 안 좋을 때 통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이거는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쪽 문제일 텐데 앞에 두 개 말씀드린 문제는 저희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문제라서 일단은 바로 수술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맥류라면 초음파상에서 혈관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별 문제 없다고 들으셨으면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혹시 저기 고환이 이렇게 꼬일 가능성은 없나요?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환이 꼬여가지고 뭐 군대에 있을 때 그 빨리 못 찾아서 뭐 한쪽을 절제했다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게 이제 이런 혈행이 갑자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아니 그랬어요? 옛날이 아니라 네. 가끔씩 네. 고환이 꼬인 적 있었어요 잘 때. 네, 막 미치겠더라고 막. 그래서 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걸 다시 풀었어요 이렇게. 본인이요? 네. 본인이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리니까 풀어지더라고 또. 아니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사촌 형이 또 의사라서 형 이거 꼬였을 때 다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데요? 네. 와 저는 그 제가 통증을 보는 의사인데 요런 환자는 저한테 잘 안 오시기도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 진짜요? 그러면 알았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9707님 지금 상담 저분은 이제 병원은 다녀오신 분인데 초음파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두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을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는데. 그 비뇨의학과, 비뇨기과 그러니까 수술을까지 아직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비뇨기과를 먼저 가봐시라. 맞습니다. 상급병원에서 한번 진료 보시면 좋겠어요. 상급병원에. 아마 의원 쪽으로 찾아가서 초음파 검사 하셨을 텐데. 그래요. 9707님 이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대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건 원장님도 이제 군대 뭐 군의관 그런 거 했어요? 네, 군의관으로 다녀왔고 제가 어디서 했어요? 제가 5군단에 있었고 그 지금은 국군 포천병원이랑 국군 양주병원 두 곳에 있었습니다. 그 몇 년 합니까? 군의관을 가면? 3년 합니다. 3년 2개월. 3년 2개월? 뭘로 계급은 뭘로 제대해요? 예편을? 대위로 임관하고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군의관은 다 대위예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 인턴만 하고 가거나 혹은 그 전문의를 따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중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있구나. 그 전문의를 따고 가면 대위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걸 인정해 그런 게 있구나. 네, 또 전공의도 3년 차까지 하고 가면은 그건 인정해줘서 대위로 가고요. 저 군대 있을 때 계속 우리들 사이에서 돌던 소문인데 진짜 그 군의관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하나요?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고. 군인들은 마취 안 하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큰일 나.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40여 년 전 얘기지만 그 부대 안에 가면 저 군의관 그 있잖아. 주특기가 뭐더라? 그 군의관들 아니 저 일반 사병들. 저기 저 의무병. 그 주특기 번호가 있는데.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병사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 중에 지금 마취 안 하고 해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수술 남자들 그 수술은 포용수술 일부러 군기 들게 하려고. 맞아 그런 얘기도 있고. 안 갔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 설마.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포용수술을 중3 때 했는데 군대에서 할 거리라는 그 너무 왜냐하면
보통 병장 때 하잖아요. 말년 때예요, 보통. 그래요? 시간 많을 때. 그럼 밑에 다 후임병들 있고 완전 자기가 왕이잖아, 병장 때는. 그때 딱 구역을 놀 때. 받으면 다 밑에 애들이 다 해주지. 그냥 완전 저녁 케어 다 날짜 해주지. 특명 날짜 받아놓고 이제 깨구리봉 막 빨고 그때 있을 하는 게 때 최고더라고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 하는 게. 예. 알았습니다. 자, 이건 전부 추억이네요. 최국 씨 개인 의견입니다. 예. 자, 4723 청취자께서 소개해 주세요. 김영건 의사 선생님도 든지를 던지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 사례로 채택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수액을 맞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맞는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4724님. 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지금 저 문자에 대해서 예. 오늘 지금 통증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어 상담을 하고 있네.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살던 그거는 과거형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뭐를 하든 저걸 하든 할 때는 든을 써야 된다. 든. 뭐야, 나의 살던 고향은 해야 아예 된다? 살던이지 과거니까.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최국이를 좋아하든 김영건 원장을 좋아하든 이럴 때는 든이고. 든으로 간다. 그렇지. 이거 그렇지. 진짜 이건 정말 좋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울 때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동요만 딱 떠올리면 돼. 그 나의 과거형을 떠올려라. 선생님, 이제 진료 보실 때 네. 진료도 보시면서 환자분이 이런 말 이렇게 했을 때 가르쳐 주시면 와, 더 있어 보이겠다. 주사를 맞으시든지. 그렇죠. 그렇지. 약을 드시든지. 네. 이거 습득력 빠르네. 이제 뭐 웃기기까지 해. 진짜. 그 뭐 방송에 다 국문과 얘기를 됐어. 말이야 이과생이 또 하네. 역시. 알았어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489님 소개해 주세요. 작년 암수술 항암하고 생각만 하던 5도 2촌 시작해서 5도 2촌이 뭐예요? 5도 2촌이요. 네. 일주일은 뭐 도시에서 5일은 도시에서 일주일 중에 2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거. 야, 그런 거 다 알아? 5도 2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 예. 그래서 거제와 서울을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유방암으로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관절통과 더 심해진 족저근막염으로 힘드네요. 전에는 걷는 게 취미였는데 이제는 좀 걸으면 발바닥 자결통에 잠을 못 자네요. 약 덜 먹고 좀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 음식이나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라고 잠깐 여쭤보셨습니다. 상담해 주기 전에 네. 최국 씨 발음 교정부터 들어가야 돼. 뭐라 해야 돼? 족저근막염으로 읽으면 안 되고 네. 족저근막염. 그렇게 하는 거야? 니은 첨가. 그다음에 자결통이 아니고 장열통. 장열통이에요? 니은 첨가로 가야 돼. 통증이 진짜 장렬했네. 네, 그렇게 가야 이렇게 읽어야 돼. 장열통. 알겠습니다. 자, 상담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는 증상이 족저근막염에 그렇죠? 굉장히 부합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거제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앉아서 계시는 상황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도 꼭 체크해 보시면 아무래도 장거리니까.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열통 같은 것이 이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랑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원래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장열통이 생기는 것보다는 디뎠을 때 아픈 걸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면 꽤나 중증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나 운동법, 음식은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운동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시기보다는 슬리퍼 신는 거 피하시고 운동화 신으시고 그리고 발가락 양말 신으시고 이렇게 운동화 위주로 신으셔가지고 조금 덜 걸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병원에서 꼭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발가락 양말 신는 이유가 왜? 네, 그냥 양말. 무좀이잖아요. 예. 근데 무좀 때문에 신는 건 아니고 이게 족저근막염 생기게 되면은 보통은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에 체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네. 이게 분산이 안 되면서 좀 이렇게 뒤꿈치 쪽으로 더 하중이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발가락을 이렇게 모아주는 양말을 신기보다는 발가락 양말로 발가락을 분산해서 땅을 제대로 좀 지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발목 쪽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양말은 그래도 발가락 사이 틈을 벌려주니까. 맞습니다. 네. 자, 1489님 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근막염 발음 얘기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능망염을 알았었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저걸 잘 알아. 능망염? 저도 능막염 이렇게 능망염. 발음을 했었는데 사전을 보니까 능망염으로 발음을 해야 돼. 네. 니은이 첨가돼야 어쩌다 된다. 그렇게 걸리셨어요? 못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때 그 초근목피 할 때 고3 때. 예? 초근목피. 예. 그 정도였어요? 그럼. 예. 그래서 나 아침에 저 고3 때니까 대학교 시험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할머니가 도시락 2개를 싸줘.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때 독서실 남아가지고 학교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겨우 한 3월 4월 그 춥잖아요. 그 추운데 그거 먹고 다 도시락 2개 막 먹고 감기까지 걸렸거든. 그러다가 콜록콜록 하는데 이게 끊이질 않더라니까.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배가 아프길래 저 약국 가가지고 페시탈 하나 주세요 그래. 페시탈을 보름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더라고. 혼자 진단을 해야 되고. 한 번은 너무 아파가지고 철봉에 그 체력장 연습화 뚝 떨어졌잖아.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간신히 병원을 가가지고 갔더니 나보고 능망염이라고 그 그러더라고. 원인이 뭐예요? 능망염 걸리는 원인이? 이제 뭐 폐렴 같은 것들이 조금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거가 봐 내가. 예, 폐랑 이제 그 능막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능망염. 그래요. 내 왼쪽 폐에 눈 저 고등학교 때라고 물이 그랬나? 그래요. 이제 2달 반 동안 쉬었다니까 학교를. 담배 너무 많이 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그때는 안 피웠는데 능망염 걸리고 나서 피웠어. 그랬어요? 워낙 좌절을 해버렸으니까. 웃을 일이 아니 아니지. 왜 좌절을 해요? 왜? 고3 때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를 쉬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대 못 가셨구나. 에이 그런 얘기는 원래 아니고. 서울대인데. 네, 아니야. 그런 정도 실력은 안 돼. 근데 그때 진짜 이거 좀 핑계 아닙니까? 근데 형님 아무래도 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아니 근망염 발음 때문에 능망염까지 왔어. 맞습니다. 능망염. 2088님이 오늘 통증 상담을 안 하고 바른말 고운말 시간 같아요. 잘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계속 딱딱하게 얘기만 하면 또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얘기도 해봤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승이 부릅니다. 사랑여행. 외로운가요 산게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호통의 달인 티극씨와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통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읽어도 되나? 뭐요? 760 하나님. 저 94년 군번인데 네. 발 봉화지겸 걸렸는데 군의관님이 마취 없이 해부갈로 쬐어요. 봉화직염은 또 뭐야? 봉화지겸이라고 발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저 정도는 뭐 마취 없이. 군인 정신으로 버텨야지 그런 거. 그 정도는. 충성. 남겨. 그럼. 야, 군인 정신도 좋지만 요새는 안 그러겠죠? 아유, 와, 그러지. 요새는 큰일 나죠. 94년 군번이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 제가 94년도에 95군번이니까 저랑 비슷할 거예요, 연배가. 예, 저보다 한 몇 살. 년대 군대 갔는데? 전 95년. 예. 제가 21살 때 갔으니까 저분은 이제 21살이 94년이었으면 저랑 몇 똑같거나 년생이지 최국 씨가? 75년생. 예. 75. 내가 60년생인데 나는 81군번이거든. 네, 파라나 군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94년 군번 그러면 난 되게 어린 줄 알았더니 어느덧 예. 신? 저 때는 이제 그렇지 쉰이 된 거죠. 예. 군번 기억납니까? 95군번. 그러니까 그 뒤는 생각이 안 나요. 그 군번 기억이 안 나요? 예. 난 그런 거 기억나는데.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아니 군의관도 군번 줘요? 군번 나오죠. 군번 뭐예요? 앞에만. 전 1호-15808. 그렇게 하는구나. 네. 이게 뭐 다시가 들어가. 다 거기에? 기억하는구나. 나도 기억해. 2306. 아, 진짜요? 그럼 의정부 군번이거든. 내 동기들의 논산군번이 1317로 가는 친구들이야. 아, 그래요? 네. 이게 논산군번하고 의정부 군번이 달라.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중학교 나왔다며. 군대에 대한 모든 걸 다 다 삭제시켰어. 지워버리고 싶어가지고. 네. 어우, 기억하는. 그게 기억 하나 남은 건 그거네.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들이 옛날에는 마취 주사 없이 수술해준다. 그거만 기억이 나. 그거 하나 기억나죠. 예. 다른 거 기억하는 알았습니다. 순간 공포에 휩싸여요. 예. 자, 그러면 지금 7601님 문자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파주시 그렇습니다. 한과 디저트 베이커리의 쌀과 밀에서 오란다 세트 7601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984님. 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원장님. 하트. 이렇게. 저는 40대 후반이고 유통 일을 하는데요.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 추간판 탈출증에 척추 측만증도 얻었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어 통증을 참으면서 일하는데 한 번에 씻은 듯 나을 수는 없으니 일하기 전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에 척추 측만증도 아유, 있다. 허리 쪽이 그냥 추간판이 뭔지 알아요? 추간판이 뭐야? 척추. 또 간판. 네, 간판. 척추 사이에. 그렇지. 네, 사이 판은 간자. 뭐야, 판. 꼬판 고. 그렇지, 디스크. 네, 거기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 추간판이 영어로 하면 디스크죠?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 그러니까 간판이 탈출했다 이가 그 사이에 있는. 네. 맞죠, 내 말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렝치법 운동 이런 거 자 김영건 원장님. 예.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렸던 이 거만한 자세. 거만한 예. 자세. 가슴 펴고 허리 펴고 이렇게 약간 째째하게 딱 떨어지는.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네, 거만한 이 노래 자세 부르면 하나 쫙 말씀드리고 펴라.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철봉 매달리기입니다. 철봉 매달리기. 네, 그 철봉 매달리기가 좋은 게 이제 예. 그 매달리면은 허리에 이제 눌리는 그런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네. 잠깐 뭐 몇십 초라도 그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디스크로 혈류가 돕니다. 그러면서 퇴행성 변화를 좀 늦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허리랑 흉추 쪽에서 이제 항상 근육이 긴장해 있거든요. 그런 긴장하게 되면 몸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그 막 긴장하게 만들고 수축하게 만드는 그런 자율신경계통이 막 항진되게 되면서 통증이 잘 발생하는 환경이 돼요. 근육의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교감신경에도 조금 릴렉스를 해주면서 네.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만 있어봐.
제가 요새 철봉을 그 쿠팡에서 사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거 매달리게 하고 있거든. 네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네? 네,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아니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이렇게 나이 먹으면 뭐 그런 유튜브 많잖아. 썸네일에 뭐 65세 이상이 알아야 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철봉에 매달리면은 이게 이 디스크의 예방 효과에 좋다.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팡팡에다가 네. 주문했어. 그 다음날 바로 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그 문틀에다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뭐야 그 균형 잡는 물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저울 같은 거 그것도 달려 있더라고. 수평 잡으라고. 수평 딱 잡히네. 그래가지고 저 잡았는데 턱걸이는 아예 염두를 못 두고 네. 그냥 매달리기만 했는데 10초 하는데도 힘이 들었거든. 그냥 몸이 무겁잖아. 배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한 15초, 20초까지 낑낑대고 매달리는데 오 진짜 이 허리가 펴지는 느낌. 뭐야 여기가 으드드드드 하면서 내리잖아. 그럼 여기가 팔이 빠져나갈 것 같아. 사연 또 받아야 되니까 좀만 좀 짧게 가만 해달라고. 있어봐. 네, 형. 아니 저 의사 선생님이 저 형님 철봉 철봉도 매달리기 중요한데. 얘기하잖아. 진짜 생생한 경험담 너무 아니 그리고 그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워낙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원숭이는 뭐를 해? 밀림에서 매달리기 하잖아. 그렇지. 그 인간도 그런 거였대. 근데 그런 그렇구나. 운동을 안 한다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봉 매달리기 저도 하고 있다는 점. 그 그게 어깨가 좋다. 아프다면 하지 마시고요. 네. 그 힘 빼고 이렇게 쭉 매달리기만 하는 걸 아프신 분은 하면 안 되고. 네, 힘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힘줘가지고 조금씩 그래요. 이렇게 매달리는 그 힘 빼고 매달리는 게 지금은 포인트겠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괜찮다. 좋습니다. 그러면 3983님께 사각 항아리 드릴게요.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서 냄새 안 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3707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다운 원장님. 예. 다정한 원장님인데 정다운 원장님을 비슷하지 둘 다 네. 감사한 애칭을 말씀입니다. 다정한 원장님 병원에서 진료받고 오 진짜. 3707님이 환자로 왔다 가셨다는 얘기야. 네.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아주 친한 듯 했네요. 친절하고 공짜 음료수도 있고 음료수도 주나 보지? 진짜로 주고. 2번을 치료받았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원장님 최고. 역시. 아유 칭찬 어떤 말씀 분이 감사드려요. 기억이 나실 수는 없잖아. 전화번호 끝자리 3707님인데. 예, 최근에 이제 하루에 한두 분꼴로 이렇게 네. 방문을 주세요. 진짜요? 라디오 들으셨다. 하루에 한두 분이면 야, 엄청 많은 건데. 병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네. 여기구나. 삼성 원장님 병원이. 그린 통증의학과 그래가지고. 네. 네. 오 깔끔하고. 한 번씩 놀러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커피 믹스도 있고 뭐. 자, 성공했어. 병원에 커피 먹으러 가냐? 뭐 최고인데요. 이번에는 2574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올해 환갑입니다. 네, 작년에 축구하다가 삐끗했는데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는데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수술 없이 재활운동으로 지내고 있는데 축구를 하고 나면 무릎에 물이 차고 무릎을 펴기가 힘듭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간혹 들리면 소염 진통제만 주는데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이분은 축구를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분간은 축구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여기가 어디예요? 반월상 연골판이? 흔히들 말하는 무릎에 맞죠? 무릎의 연골입니다. 무릎 연골. 네, 무릎 연골을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연골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환갑이신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되게 고민이실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일단 수술 찢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수술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축구를 한다거나 한 번의 이벤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축구를 한다든지 달린다든지 이러면서 무릎에 하중 가는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 쪼그려 앉는다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그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 피해 주시고 네. 그 축구 하지 마십시오. 축구는 완전히 좋아지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래요? 연골판이 한번 그 찢어지고 전제입니다. 축구를 일단 끊어야 돼 당분간.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끊으셔야 돼요. 골키퍼도 보면 안 됩니까?
골키퍼는 아니 그래도 골키퍼는 안 움직이잖아. 예, 골키퍼는 무릎 꿇는 자세만 안 하신다면 괜찮겠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인데도 축구 하신다는 건 진짜 진심이시거든요. 축구에. 그러면 그 상대편 슈터도 굉장히 진심일 거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하여튼 이 운동 축구를 하지 마시고 일단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네. 소염 진통제 병원에서 주는 그걸로 치료를 일단 해봐라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 네, 겁니까? 맞습니다. 재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예 운동을 안 하고 아예 뭐 축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걷는 것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번 걸을 때 20분 정도씩은 괜찮아요. 적당한 정도의 자극은 좋은 겁니다. 네. 축구를 진짜 오래 하고 싶으면 일단 축구를 안 해야 된다. 네. 참 이게 참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 상담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 조금 전에 지금 2574님처럼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 나도 어디 아프면 이거를 혼자 생각을 해보잖아.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약만 먹으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 환자분들 이게 오면은 원장님 이거 나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의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 많죠. 어떤 식의 결정을 환자한테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수술 결정을 잘 하지는 않고 상급병원에서 그 진료를 보라고 보통 을에서 써드리는 편인데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네. 볼 때. 그리고 부위에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견서를 써준다. 예, 맞습니다. 예. 부위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돼 결정하는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MRI 찍어서 병변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기능적으로 얼마나 기능이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수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동네 의원에 가서 상담해 보시고 네. 이 수술 결정은 나중으로 그냥 그런 걱정은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자, 좋습니다. 2574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2574님 문의해 주신 청취자님한테 분당 야탑동의 샐러드 맛집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시식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3297님께서 쥐가 나는 통증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요. 해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쥐가 왜 나는 건가요, 이게? 쥐 나는 거는요. 이제 근육의 경련 같은 것들이 혈류가 안 좋아서 그렇게 네.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이 눌렸다가 약간은 풀리면서 그런 신경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까지 이렇게 올라오신다면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좀 쭉 이렇게 해주시는 혹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뒤쪽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진료 보십시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상담 코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건 원장님 수고했고요. 네. 최국 씨도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예, 복삭소가수다. 이제 알지 폭삭소가수다 뭔지. 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네. 자, 3983님이 문자 요거만 원장님과 190님 말 듣고 철봉을 주문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괜찮더라니까. 예. 형님이 약간 쇼호스트 그래? 하나 팔 거야? 야, 바로 그냥 하나 나가네. 자, 오늘 끝곡입니다. 자, 왕대포의 젓가락 장단. 자, 정정아의 왕대포 들으시고 저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